전 시간에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반도체 14종 원소를 가지고 만들고요. 원래 14종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이걸 고유 반도체라고 설명드렸어요. 고유 반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줘야 전류가 흐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설명할 때 에너지 띠가 있었는데 점도띠와 원자가 띠가 붙어 있으면 이거 도체, 떨어져 있으면 부도체, 절연체. 그런데 그 사이가 애매하면 반도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게 애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압을 가해줘야 이 녀석이 튀어 올라가서 전류가 흐르는지를 인간들이 잘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유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녀석만을 사용하진 않아요. 여기에다가 추가한 바가 있어요. 14종 원소에다가 13종을 추가해서 P형 반도체를 만드는 거고요. 14종 원소에다가 15종을 섞어서 N형 반도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 녀석은 하나가 모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나 부족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 부족, 그래서 P형. 부족, 그래서 얘는 양동이라는 게 하나가 남는 거고요. 원래 전자가 채워져 있는 곳에 구멍이 하나 뚫리는 거고요. 얘는 하나 남아, 그래서 N형이에요. 전자 하나 남아, 그래서 자유전자 한 마리가 남습니다. 됐니? 그래서 하나가 남아, 그러면 N형 반도체. 하나가 부족해, 그러면 P형 반도체. 이렇게 만들어서 에너지띠와 전도띠 사이에 징검다리 하나씩을 만들어 놓는 게 이 반도체의 불순물 반도체의 개념입니다. 오늘 할 건 뭐냐면 다 알았어, 다 배웠어. 요 두 녀석을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얘를 두 개를 겹치면 그걸 다이오드라고 하고요. 세 개를 겹치면 이름을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두 개를 겹치면 다이오드, 세 개를 겹치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이 트랜지스터는 옛날엔 배웠는데 지금은 배우지 않습니다. 얘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를 배웠어야 되는데 얘가 너무 어렵다 보니 사라졌어요. 그러니 니네들은 요거에다 포인트를 맞춰주는 거죠. 다이오드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수능에도 이 다이오드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요. 왜? 이 다이오드를 안다는 건 반도체를 안다는 뜻이고요. 반도체를 안다는 건 에너지띠와 전도띠의 관계를 안다는 뜻이니까 중간 거 처음 거 내지 않고 마지막 끝판왕을 내버리면 뭐든지 다 아는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 오늘 배우는 이 다이오드에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를 맞춰주세요. 됐나요? 도대체 뭐 하는 애냐, 다이오드. 잘 봐. 잘 보세요. 되게 간단해요. 다이오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요렇게 만들어서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P형 반도체를 붙이고요. 하나는 N형 반도체를 이렇게 나란하게 붙여요. 그런 다음에 이 P형 반도체 끝에 전선을 달고 N형 반도체 끝에 도선을 달아. 됐니?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 부분에다가 전원장치를 연결할 거예요. 됐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진짜 잘 봐. 요거만 이해하시면 다이오드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전원장치를 연결할 건데 전원장치는 하나는 막대기가 길고 하나는 막대기가 짧아요. 됐니? 자, 긴 것과 짧은 것 어느 쪽이 플러스극? 건전지에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있지. 긴 것과 짧은 것, 요 긴 것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야,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야, 뭐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네. 전원장치에 긴 거 플러스극이에요. 긴 게 플러스극입니다. 짧고 굵은 거 요거 마이너스극이에요. 자, 됐지? 한 번만 더 해볼게. 다시요. 요렇게 다이오드를 설치하고 한쪽에 P형, 한쪽에 N형 이렇게 두 개를 붙여요.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두 개를 겹치면 다이오드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 요 부분을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그럼 다이오드에 이렇게 P형과 N형 쪽에 전선을 연결하고
한쪽에다 짧은 것과 한쪽에다 긴 걸 연결해요. 됐니? 그러면 짧은 거 마이너스 극, 긴 거 플러스 극이라 그랬지, 그지? 자,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상황이. 뭐가? 플러스 극을 P형에 연결한 경우. 됐지? 또는 마이너스 극을 P형에 연결한 경우. 됐니? 경우의 수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이오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번만 해볼게. 자, P형 반도체 뭐가 남아있다고? 양궁이 있죠. 양궁은 전자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냥 뻥뻥 뚫려있는 구멍이에요. 됐지? N형 반도체 뭐가 남아있다고? 자유전자가 다 채워져서 안정한데 남는 전자들이 생긴단 말이죠. 됐죠? 그냥 남아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생겨납니다. 됐니? 그러면 전극을 걸어줬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성질을 가진 애들이 움직여요. 됐니? 자, 해볼게. 플러스 극에 P형을 달았으니까 마이너스 극에 N형을 다는 거 맞지? 요렇게 딱 설치를 하면 요 전자가 이동합니다. 자, 질문이요. 전자는 어느 극에서 어느 극 쪽으로 가나요?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됐나요? 플러스 극은 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가려고 해요.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많아서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겠지, 그치? 됐나?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됐니? 그럼 전류는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르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예요. 됐니? 자, 한 번만 해볼게.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오겠지, 그지? 그럼 전자는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이쪽 방향으로. 요 사이는 끊어져 있어서 건너가지 못해요. 됐나요? 그럼 튀어나왔어. 그럼 도선을 타고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지? 그럼 전자가 N형 반도체에 도착하겠지, 그지? 그럼 여기에 전자가 뒤지게 많아지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졸라 좁아 시내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디로 가? 여기에 비어있는 양공으로 푹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할 수 있겠어?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로 들어가 버리면 여기 원래 있던 전자가 비게 되지. 이해됐니? 그럼 잘 보세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한 거 맞지? 그럼 전자는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P형 반도체 쪽으로 넘어간 거 맞죠? 전자가 갔을 뿐인데 양궁이 원래 있었지. 그런데 사라졌지. 전자가 채워졌으니까. 그럼 양궁은 어디로 간 것 같아? 이쪽으로 온 것 같지. 이해됐나요? 전자가 여기다가 여기로 채워지면 전자가 이동했는데 양궁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N형에서 P형 쪽으로 넘어가고요. 양궁의 이동 방향은 이쪽에서 P형에서 N형 쪽으로 넘어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P형 반도체 쪽으로 넘어갔던 전자가 이쪽 도선을 타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지. 여기까지 됐니? 그럼 전자가 튀어나와서 다시 메꾸고 넘어가서 이쪽으로 갈 수 있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해서 넘어가서 플러스 극 쪽으로 연결되죠. 이러면 이 도선 전체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구를 이렇게 설치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 극에 있던 전자가 튀어나왔어. N극에 있던 전자가 P형 반도체로 넘어왔으니까 다시 플러스 극 쪽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해됐니? 그럼 전자가 오면 양공으로 넘어가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전체 회로가 다 전류가 흐르는 꼬라지로 보이지. 이해됐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 봐. 이쪽 거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극이 얘야.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항상 튀어나온다고 그랬어요. 됐죠? 그럼 전자 튀어나올게요. 쭉 나와서 이쪽에 전자가 지금 도착해 있지, 그지? 그런데 여기에 양공이 있어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전자가 있어. 됐니? 그럼 잘 보세요. 전극을 걸면 플러스 극 쪽으로 전자가 들어가 버린다 그랬지. 그죠? 누가? 여기 있던 전자가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로 빠져나와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맞지? 여기까지 됐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 있던 자유전자는 요 가운데 면을 넘어가는 거야? 안 넘어가는 거야? 안 넘어가죠. 됐죠? 여기서 나온 전자는 그럼 선생님 넘어가지 않아요? 여기 채우는 거예요. 됐니? 그럼 양공이 이쪽으로 가버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구별해요. 화살표로 맞추세요. N-극을 P형에다 연결하고 플러스 극을 N형에다 연결하면 여기에 N형에 있던 자유전자들이 플러스 극 쪽을 향해서 가겠지. 그래서 접합면을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접합면을 통과하지 못해요. 반대로 플러스 극을 P형 반도체에 연결하면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나왔다가 접합면을 넘어갈 수 있죠. 됐나요? 접합면을 넘어가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지. 그래서 하나는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하나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전구를 연결하면 불이 안 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는 경우를 순 방향으로 전류가 연결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순방향이라고 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를 반대 방향으로 달라붙어 있네. 그래서 역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다이오드를 어느 방향으로 다느냐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때도 있고 안 흐를 때도 있는 거죠. 됐니?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 다이오드가 하는 짓이 되게 간단한 짓이에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 봐. 여기다 전구를 달았어. 여기다 전구를 달았어. 전구를 뭐 달 필요는 없지만 일단 스위치를 연결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다는 거야. NPN. 그리고 여기다가 다는 거예요. NP. 됐지?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스위치를 이쪽에다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돼? 됐니? 그러면 여기는 끊어봅시다. 여기다 연결하면 이렇게 플러스에서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에 연결됐죠. 전자는 이쪽에서 튀어나오겠지. 그럼 플러스 극과 N형 반도체가 연결이 되면 이 꼬라지는 얘처럼 생겼지.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로 연결됐으니까. 그러면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됐나요? 이 녀석을 여기다가 연결하면 플러스와 N이 연결됐기 때문에 역방향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다시요. 이쪽 녀석 스위치를 이렇게 빼다가 여기다가 연결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극이 P형과 연결됐지. 플러스 극이 P형과 연결되면 얘는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이오드 뭐 하는 거라고?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줍니다. 다이오드의 첫 번째 작용이에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줘요. 그걸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다 정리할까요? 다이오드. 하는 짓은 무엇이냐?
다이오드의 작용 몰라라 그러면 간단한 어려운 단어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정류작용. 그죠? 정류작용은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줍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줘요. 순방향은 전류가 흐르고요. 역방향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다이오드가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에다 쓰이는 거야? 요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요.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켜줍니다. 교류는 얼터너티브 커런트 AC라고 쓰고요. 직류는 다이렉트입니다. 그래서 AC를 DC로 바꿔주는 애를 우리는 다이오드라고 해요.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다이오드 끝판왕이라고 했어요. 잘 배우세요. 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정류작용. 한쪽 방향으로 전류 흐르게 해줘.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 됐나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중에 하나만 해보도록 할까요? 이네 이거 전자제품 콘센트 이거 꽂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구별하지 않지. 그냥 코드에다 그냥 꽂죠. 그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지? 이런 애를 다 뭐라고 하냐면 교류 전류라고 그래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구별하지 않는 애 교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군형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우리는 구별하지 않는다고요. 근데요, 지금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전기는 다 누군가 발전소에서 생산을 해냈겠지. 그 생산한 모든 전기는 다 교류 전류예요. 됐나요? 니네들이 사용하는 모든 전류, 지구상의 모든 전류는 생산 원리가 같기 때문에 전부 다 교류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거야 지금 교류 전류를. 됐니? 그런데 니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구별해서 끼울 때가 있지. 건전지요. 건전지를 끼울 때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구분하죠. 그치? 요런 전류를 직류라 그래요. 됐니? 그래서 교류 AC라고 하고요. 직류를 DC라고 한다고 했어요. 차이점이 뭐라고?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별하지 않아요. 직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별해요. 자, 두 개의 상식이니까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교류,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라 그랬지. 사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교류의 차이점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구별이 없어. 왜? 플러스과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플러스과 마이너스가 바뀌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어요. 플러스과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니까 구별해서 끼우지 않는 거야. 이해됐니? 그걸 교류라고 합니다. 다시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계속 바뀌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플러스가 나였어, 마이너스가 저쪽이었어,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면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지?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다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지, 그지? 그러면 그 반대로 바뀌는 순간에 전류가 정지해야 돼요. 됐니? 이해됐어? 전자가 C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플러스 저쪽인데 이거 또 뭐지? 가다가 플러스 저쪽으로 바뀌었어, 또 가요. 계속 바뀌는 거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그러면 전자는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가다가 멈춰.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지. 그 멈추는 순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교류를 사용할 때는 중간에 꼭 한 번씩 꺼져요. 그게 얘야. 이 형광등은 교류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형광등은 지금 꺼졌다 켜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느껴져? 안 느껴지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꺼졌다 켜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인간은 눈으로 그 꺼졌다 켜졌다를 구별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1초에 꺼짐과 켜짐이 23번까지 일어나면 깜빡이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24번 이상으로 넘어가면 깜빡거림을 느낄 수 없어, 인간의 눈은. 그런데 이 형광등은 1초에 60번 깜빡거립니다. 됐나요? 그 깜빡거림이 너무 크니까, 너무 빠르니까 인간이 그걸 깜빡거림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이해됐니? 됐어? 다시요. 교류 전류를 사용하면 전력이 끊길 때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교류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1초에 60번씩 깜빡거려요. 지금 그걸 봐도 니네들은 구별을 할 수 없어. 됐어? 애니메이션 봤어? 애니메이션은 사진, 그림을 계속 찍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왜요? 1초에 24장의 사진을 찍는 거니까. 됐어? 영화 봤어? 영화도 사람들 움직이죠? 영화도 사진을 여러 번 찍는 거야. 1초에 24장을 찍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은 그 녀석이 멈춰를 구별할 수 없어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얘도 마찬가지. 됐어? 그럼 교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야? 교류를 사용하는 이유, 깜빡거리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죠. 이유는 뭐야? 전압이 높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은 220V죠. 그죠? 전압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밝게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힘 세게 돌릴 수 있죠. 드라이기를 썼는데 얘가 전압이 약하면 되게 바람이 좀 나오지 않겠니? 됐어?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까? 우리 집에 요렇게 요만하게 생긴 고기 굽는 프라이팬이 있어요. 되게 조그마거든요. 반 나뉘어져서 한쪽엔 고기를 굽고 한쪽은 좀 깊게 파여서 국물 요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샀지. 한쪽에 고기 구워 먹고 한쪽에 라면 끓이고 이래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걸 샀어. 그래서 고기를 막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녀석을 일본 갈 때 가져갔어. 캐리어에 넣어서 가져갔어. 호텔은 취식이 금지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고기를 너무 구워 먹고 싶어서 그 녀석을 싸갔어, 몰래. 그래서 일본 호텔방에서 그 녀석을 꽂고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고기를 다 사가지고 호텔방에 갔지. 그래서 다 펼쳐놓고 코드를 꽂아서 전원 버튼을 켰더니 온도가 올라가질 않는 거야. 여기서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이렇게 구워 먹어야 되잖아요. 온도 올라가질 않아요. 만져도 뜨뜻해. 이게 무슨 프라이팬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샀잖아, 고기를. 되게 비싼 고기 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올렸어. 그랬더니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뚜껑을 덮고 한참을 기다렸어. 그리고 열었는데 연기가 나질 않는 거야. 고기를 굽는데. 그래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들었더니 색깔이 변했어. 있긴 하나 봐. 그래서 그 새끼를 뒤집었어. 이걸 센 불에 확 구워야 기름도 막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지글지글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붉은색이 회색으로 변해요. 그게 다야. 그래서 뒤쪽을 이렇게 해서 역시 또 회색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양면을 회색으로 만들고 가운데는 붉은색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익어. 그냥 레어로 먹지. 그래서 그걸 잘라서 먹었어. 너무 맛있는 거야, 고기가.
이게 어느 정도의 이게 색이냐면 고기를 그렇게 이게 굽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익혀서 그냥 먹었어요. 그리고 만두를 샀거든요. 이따만 찐빵 만두를. 그 새끼를 통에 거기다 넣었어. 그리고 뚜껑을 덮었어. 만두가 갓 나온 것처럼 따뜻해요. 이게 뭐야? 진짜 이 후라이팬을 왜 갖고 왔어? 야, 만두 먹으려고 갖고 왔어. 그래서 뭐 거먹긴 했는데 차이가 뭐라고? 우리나라는 220V를 써요. 일본은 110V밖에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니 전압 차이가 나니까 이게 단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교류 전류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압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 건전지 몇 볼트짜리야? 1.5V짜리죠. 220V를 내려면 얘 몇 개 넣어야 돼? 한 200개 넣어야 되지 않겠니? 건전지 200개 넣는 전자제품 써본 적 있어? 장난 아니지. 그치? 그래서 교류 전류를 많이 쓰는 거고요. 직류 전류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들이 교류 전류는 깜빡깜빡거리니까 이거 불안정하다고요. 됐니? 항상 켜있는 직류 전류가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해져 있으니까 전류가 일정하게 계속 흐르겠지. 그러니 이게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얘는 전압이 높고 얘는 전압이 낮아. 그럼 얘의 장점과 얘의 장점을 따면 좋지 않겠니? 그래서 교류로 받았다가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를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다이오드야. 이해됐어? 이 다이오드를 뭉쳐서 전자제품에 껴요. 니네들도 오늘 가서 집에 가서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꼭 봐. 전자제품이 있잖아. 선이 연결됐잖아. 이 끝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분열 꽂는 거. 얘만 그냥 꽂으면 전자제품이 작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전자제품은 요 턴과 요 선 사이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여기에 네모난 게 이렇게 붙어 있어. 여기에 요 네모난 애가 여기 붙어 있어. 그래서 여기도 꽂고 여기도 꽂는 거예요. 노트북 같은데 이런 거 있어. 컴퓨터 사용하는데 이런 거 있어요. 요 네모난 박스가 해주는 게 뭐야? 교류가 오면 직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됐니? 요 장치 이름을 뭐라 그래? 아답터라 그래요.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전선 뽑으면 이 전선이 직접 다이렉트로 전자제품에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크다란 네모난 거 있는지 꼭 한번 볼 수 있도록 그 네모난 통에 얘가 들어있는 거야. 그걸 다이오드가 해주는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 뭐라고? 다이오드. 됐죠? 자, 하나씩 해봅시다. 자, 다이오드 어떻게 하는 거냐? 두 경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 쭉 됐니? 자, 이 정도 돼요. 가운데 이렇고요. 이렇게 두 선을 여기다가 끼고 여기다가 껴서 내려. 그리고 여기다가 전원 장치를 달아요. 됐죠? 세팅이니까 두 개를 그려보고 한꺼번에 합시다. 가운데 한 칸 내려놓고 쭉 가면 그리고 여기다가 전선을 연결하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쪽에다 전선을 연결해요. 이거 결국에 외워라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외우는 거거든요. 가운데 뚫려 있어요. 자, 됐죠? 내용은 다 똑같아요. 한쪽에다 P형 반도체를 줬습니다. 한쪽에다 N형 반도체를 달아요. 이렇게 두 개를 붙이면 다이오드. 한쪽에다 P형 반도체를 달아, 한쪽에다 N형 반도체를 달아. 그러면 다이오드. 됐지? 한쪽에다가는 긴 거, 짧은 거. 한쪽에다가는 반대로 짧은 거, 긴 거.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됐니? 그러면 니네들이 봐야 되는 건 딱 하나요.
이쪽에 플러스 극을 긴 거 플러스라고 그랬죠, 그죠? 플러스 극을 P형에다 연결했니? 이렇게 하나만 보는 거예요. 플러스 극을 P형에다 연결하면 이걸 순방향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순방향으로 연결되면 이 도선 안에는 전류가 흐르게 돼요. 다시요. 가운데 있는 거 짧은 거 마이너스, 긴 거 플러스 극이라고 했지, 그지? 플러스 극을 마이너스 N형에다 연결하면 얘는 역방향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딱 하나. 플러스 극을 P형에다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는구나. 됐죠? 그래서 플러스 P형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플러스 P형 마이너스 N형 플러스 P형 됐니? 자,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외워졌어요? 플러스 P형 순방향 됐지? 플러스 P형 순방향 플러스 P형이 뭐 어렵니? 플러스 P형 순방향 됐지? 자, 원리를 한번 볼게요. P형에는 양공이 있다 그랬어요. N형에는 자유전자가 있다 그랬지. 됐죠?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위에서 나온 전자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유전자는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넘어가고요. 양공은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넘어와요. 됐나요? 결론을 한번 볼까? 여기 P형과 N형의 사이면 요 면을 뭐냐고 하냐면 접합면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접합면. 그럼 이 상황을 순방향에 전류가 흐르는 상황은 P형을 플러스에 연결한 건데 P형과 플러스를 연결한 상황을 보면 자유전자는 P형 쪽으로 양공은 N형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계속 넘어와요. 결국에 뭐라고 쓰는 거야? 접합면을 자유전자와 양공이 통과해요. 글쎄요, 접합면을 통과합니다. 요게 순방향 전압의 워딩이에요. 자유전자와 양공이 접합면을 통과해요. 됐나요? 누가? 전자와 양공. 전자와 양공이 접합면을 통과하면 순방향, 전류가 흘러요. 됐니? 자, 그럼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도 표시합시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전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와서 N에서 P형으로. 됐지?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니까. 그럼 반대 방향에다 화살표 칠 수 있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 펼치면 얘가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역방향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P형 반도체의 양공이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가 플러스 극을 여기다가 걸었지. 됐니?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 자유전자는 플러스 극 쪽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자유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양공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역방향에 대한 내용 쓸 수 있겠어요? 결론. 자유전자나 양공이 접합면을 통과할 수 있니? 아니요. 접합면의 반대쪽으로 이동합니다. 됐나요? 전자와 양공이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면, 이렇게 접합면 쪽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면 순방향, 전류 흘러요. 반대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면 역방향, 전류 흐르지 않아요. 됐나요?
통과하지 못해요. 전자와 양공. 어때요? 어렵지 않지, 그지? 순방향과 역방향. P형 플러스 이렇게 외워주십니다. P형 플러스. P형은 항상 플러스예요. 됐나요? 자, 이것도 상식으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EX. 이쪽에 시간. 이쪽에 전화. 얘네 책에는 이 그래프가 되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설명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죠? 책에는 그래프마다 좀 달라요. 전압과 전류는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렇지? 자, 교류를 걸면 어떻게 돼? 교류의 경우에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계속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교류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서 전압을 걸면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흘렀다가 마이너스 극으로 흘렀다가 플러스 극으로 흘렀다가 마이너스 극으로 흘렀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한 번은 플러스로 갔고 한 번은 마이너스로 가요.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걸 교류라고 합니다. 그럼 다이오드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류의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여기까지 이렇게 플러스만 이렇게 존재하죠. 반대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반대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도착하면 또 전류가 흐르겠죠. 이해됐나요? 이걸 직류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 역시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러겠죠, 그죠? 됐니? 그래서 인간들은 머리를 또 써서 요걸 시간 차이를 살짝 두고 전류가 흐르게 해요. 다이오드를 또 다른 애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애를 설치하면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얘는 여기만 흐르고요. 얘는 여기만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만 흐르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도 다이오드를 연결했으니까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근데 위에 거와 아래 거에 시간 차이를 두는 거예요. 시간을 차이를 둬서 전류가 먼저 도달하고 나중에 도달하게 설치를 하면 이렇게 같은 시간에 이렇게 생긴 애와 시간이 나중에 도착하면 이 그래프가 옆으로 살짝 이동하겠지, 그지? 이해됐니? 인간들 진짜 똑똑하지 않니? 요 녀석을 살짝 이동시켜서 여기에 요렇게 흐르고 여기 안 흐르고 여기에 이렇게 안 흐르고 여기에 또 흐르고 요런 애를 또 만드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이렇게 합치면 결국에 어떤 애가 태어날 수 있어? 이렇게 생긴 애, 이렇게 생긴 애, 이렇게 생긴 애가 태어날 수 있죠. 어때요? 전부 다 플러스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죠, 그죠? 이해되니?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떨어지는 것도 너무 아까워서 여기도 나중에 이렇게 메꿔요. 그러면 거의 일정한 전압이 흐르게 되는 경우를 만들 수가 있죠. 이게 전자제품이 하는 짓이에요. 다이오드가 하는 일입니다. 다시요.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꿔주는 거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시간 차이를 두고 파동 에너지의 골과 마루를 약간 어긋나게 만들면, 그리고 합치면 이렇게 생긴 애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매우 안정된 전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전류가 계속 꾸준히 흘러야 하는 경우에 이 다이오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지, 이런 거. 이런 거 안 신기합니다. 인간들이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으면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다이오드 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맞지? 자, 여기다 별표를 치세요.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얘를 LED라고 합니다. 들어는 봤니? LED? 들어갔어요? 발광 다이오드라 해요. 진짜 신기한 녀석이에요. 발광 다이오드. 저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죠? 여기 끝에 달린 전구같이 생기네. 발광 다이오드예요. 됐나요? 되게 크죠? 이거 한 개거든요. 니네 핸드폰에 이거 몇 개 들어있다고? 1000만 개. 그럼 1000만 원. 요 동그란 게 2000만 개 들어있으면 2000만 원. 요게 1억 개 들어있으면 1억 화소. 그럼 이렇게 생긴 크다란 전구를 1억 개 넣으면 이만해질 거 아니겠니? 이 한 개가 이만한데, 그죠? 그럼 핸드폰에 넣는 발광 다이오드는 얼마나 조그맣게 만들어야 돼? 장난 아니지. 상상이 가니? 인간이 만든 발광 다이오드의 사이즈가 얼마나 작은지 알겠어요? 그걸 해내는 게 물리학자들입니다. 자, 그러니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발광 다이오드, 빛이 난단 말이죠. 순방향 전류를 걸어주면 전류가 흐른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다이오드에서 빛이 나와요. 그걸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됐니? 자, 이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워요. 왜? 앞쪽의 내용을 전부 다 알아야 되거든요.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발광 다이오드. 일단 순방향 전압을 걸어야 되죠, 그죠? 그럼 순방향 전압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요. 자, 발광 다이오드예요. 됐지? 그럼 이 발광 다이오드 이 접합면에서 이렇게 해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스위치를 딱 누르면 이 빛이 나오는 거죠. 이래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면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누르면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모난 애가 발광 다이오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발광 다이오드니까 반드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였겠죠, 그죠? 다이오드는 다 똑같아요. 이쪽에 P형 반도체와 이쪽에 N형 반도체를 붙였어. 자, 됐니? 그럼 빛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하려면 무슨 전압을 걸어야 된다고? 순방향을 걸어야 된다고. 됐어? 그럼 첫 번째 조건이요. 발광 다이오드에서 빛이 나오려면 P형 노선에 무슨 극을 연결해? 플러스 극을. 됐어요? P형 노선에 플러스 극을 연결해야 P형 노선에 플러스 극을 연결해야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완성됐나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럼 스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스위치를 ON 하면 빛 나오는 거고요. OFF 하면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됐니? 발광 다이오드 어떻게 하는 거하고? 순방향으로 걸어주면 빛이 나오는 걸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요.
그럼 또 하나의 질문 한번 해볼까? 자유전자는 접합면을 통과하니? 네. 그죠? 전극을 반대로 연결하면 빛이 나오니? 아니요. 여기까지 됐어요? 어때요? 발광 다이오드는 저 다이오드의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나타낼 수 있겠죠. 얘는 이 빛에 대한 내용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한 단계 고급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빛은 원리가 뭐냐? 해볼게.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만큼 떨어진 곳에 하나. 자, 됐죠? 전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완성이 돼야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니? 잘 봐. 얘네 세 개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에너지띠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이 에너지띠의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원자가띠라고 한다고 했어요. 됐지? 맨 꼭대기에 따로 떨어져 있는 애를 뭐라고 한다고? 전도띠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잘 봐! 원자핵이 있었어. 1번 껍질이 있었어. 2번 껍질이 있었어. 3번 껍질이 있었어. 됐지? 자, 1번 껍질에 있던 전자가 2번으로 올라가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맞지? 여기까지 됐니? 그럼 얘가 내려올 때 방출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여기 보세요. 전압을 걸어주면 빛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치?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방출하는 거 맞지? 이렇게 방출해야 여기서 빛이 빠져나오지 않겠니? 이 빛의 종류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 맞죠? 첫 번째 뭐라고? 순방향을 걸어야 빛이 나와요. 두 번째 전자가 내려와야 빛이 나와요. 됐니?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전도띠에 전자가 이동하고 있어야 전류가 흐른다겠죠. 기억나세요? 기억나?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에는 원래 전자가 없었는데 전자가 올라가면 전류가 흐른다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를 올리려면 에너지가 어떻게 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됐니? 그 에너지를 누가 줘? 이 건전지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올려서 이동을 막 시키고 있다가 요 접합면에 도달하면 전자가 에이 젠장 나 못 가겠어. 그리고 다시 원자가띠로 떨어진다고. 이해되니? 여기로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순방향으로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었는데 됐어? 이렇게 흐르고 있던 전자 중에 일부가 안가 나는 이러면서 여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됐니? 다시 내려오면 아까 흡수했었던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됐니? 할 수 있겠어요? 다시요. LED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요. 조건이 뭐라고? 순방향의 전류가 흘러야만 빛이 나온다고 했지. 흘러야만 빛이 나와요. 그럼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지금 P형의 플러스가 걸려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럼 전자는 N형에서 P형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양공은 P형에서 N형으로 지금 넘어가는 중이지. 전자와 양공은 이 접합면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됐니? 그때 이 전자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고? 전도띠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여기에 있던 전자가 지나가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라고. 됐어요? 막 이동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고 있는데
요 띠 간격이 여기에 도착하면 전자가 지나가는 애는 지나가고요. 지나가다가 에이 젠장 못 지나가겠어. 그리고 원자값뒤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원자값뒤로 되돌아오는 순간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버리는 거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버리면 그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꽤 까다롭죠? 그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만 더요. 이 접합면의 간격을 조절하면 이 빛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니네 책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115페이지 다이오드의 이용 1번 발광 다이오드 별표요. 잘 외우세요. 발광 다이오드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전류가 흐를 때 밑을 쓰세요. 순방향. 그럼 뭐라고 쓰는 거야? 플러스 극을 P형. 됐죠? 플러스 극을 P형. 그게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러면 빛이 방출돼요. 내용은 거기 써 있습니다. LED 발광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빛이 방출된다. 당연하고요. 두 번째,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니트리움.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지금 무슨 상태라고? 전류가 흐르는 상태지, 그치? 이해됐어? 그 전자가 원자값뒤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됐니? 전자가 원자값뒤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원자값뒤에 양공으로 전이하면 띠 간격에 해당하는 만큼, 요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이해되니? 그걸 우리 눈으로 보면 빛 에너지라고 합니다. 거기 워딩을 잘 보세요. 워딩을 잘 봐. 그래야 시험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한국말로 적혀있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전자가 전도띠에 지금 있다 그랬지? 얘가 내려오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는 상태야? 양공이 있어야 전자가 이 군형으로 들어올 수 있죠. 이해됐나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전자가 떨어져서 내려오면 요 양공에 촉하고 끼기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 맞지? 요 워딩이 거기 써 있어요. 이래 빨간색 글씨 니네도 보이지, 그지?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전자와 양공이 결합할 때 광자가 방출된다. 보여? 전자가 내려와서 양공과 결합하면 그때 빛이 방출되는 거예요. 됐니? 빛을 전문적인 용어로 광자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 결론이요. 마지막 결론. 이 결론이 시험 문제예요. 제일 어렵습니다. 한 번만 해볼까요?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원자값뒤로 내려오면 전자와 양공이 결합해요. 그때 빛이 나오는 거 맞지? 시험 문장용으로 책에 나오는 워딩은 다 해드렸습니다. 그럼 책에 나오지 않는 워딩을 해드릴게요. 그래야 시험을 맞출 수 있다고 했어요. 시험은 교재에 없는 내용이 시험지에 나오는 겁니다. 잘 봐. 내려오겠지? 여기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오겠지? 에너지가 방출되겠지? 더 높은 데서 내려오면 에너지는 더 크지. 그러니 이 띠와 이 띠의 간격 차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이해됐어요? 할 수 있겠어? 이 전도띠와 에너 원자가 띠의 사이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고요. 이해됐니? 그걸 한국말로 꼭 적으세요. 뭐라고? 띠의 간격이, 이 간격이 넓으면, 이 띠의 간격이 넓으면 에너지가 많이 방출된다고요.
됐어. 여기까지가 니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 칸 더 가세요. 자,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면 그 빛은 진동수가 큰 거야, 작은 거야? 갈 수 있어?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는요, 커요. 됐니?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요, 짧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것까지 맞춰야 빛의 색깔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빨, 주, 노, 초, 파, 남, 고. 자, 누가 파장이 길다고? 빨강이 길어. 누가 파장이 짧다고? 파랑이 짧아. 누가 진동수가 크다고? 파랑이 커. 누가 에너지가 크다고? 파랑이 커. 기억나요? 여기까지 와야 시험 문제 하나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LED가 시험 덩어리가 제일 큰 거예요. 여기까지 오셔야 되거든요. 그럼 빨강과 파랑 중에 누가 에너지가 크다고? 진동수가 누가 크다고? 파장은 누가 짧다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지. 그치? 그럼 이 띠간격이 넓으면 무슨 빛에 가까운 애가? 파란 빛에 가까운 애가. 이 띠간격이 좁으면 무슨 빛에 가까운 애가? 빨간 빛에 가까운 애가. 됐죠? 자, 노란색과 초록색 중에 누가 띠간격이 더 넓니? 됐어요? 어떤 문제인지 알겠어? 그럼 노란색과 초록색이 무슨 순서인지 모르면 이 문제는 맞출 수가 없다고요. 됐니? 노란색과 초록색 중에 초록색이 에너지가 큰 거 맞지? 초록색이 진동수가 큰 거 맞지? 초록색이 파장이 짧은 거 맞지? 그러니 초록색은 띠간격이 노란색보다 큰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와야 LED에 대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 딱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다이오드에 대한 문제만 한 덩어리, 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만 한 덩어리. 됐니? 과학자들이 이 발광 다이오드를 만들었겠지?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가 딱 나온 순간, 야, 이게 빛이 나온다고? 그럼 활용하면 되겠네? 이 전도띠가 좁은 애일수록 빛이 더 잘 관찰되니까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올라갔다가 조금만 주면 내려오겠죠. 간격이 좁은 애를 활용하기가 더 쉽겠지. 그래서 지구상에 최초로 나타난 발광 다이오드는 빨간색이에요. 됐나요? 니네 이렇게 생긴 시계 본 적 없어? 빨간 걸로 이렇게 시계 이렇게 생긴 시계 본 적 없어? 1, 2, 3, 4, 5, 6, 7 이렇게 생긴 거? 이런 다이오드 본 적 없니? 옛날 시계 이런 거 있어요. 옛날 엘리베이터 이런 거 있습니다. 본 적 있어? 요거 다 빨간색이에요. 빨간 다이오드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제일 싸요. 만들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가 뭐 이런 걸 만들었어? 알았어? 그러면 반대로 하면 안 돼? 무슨 말? 전류를 흘려주면 빛이 나오죠. 그죠? 그럼 반대로요. 다이오드에 빛을 쪼여주면 전류가 생기겠네? 이거 안 돼? 궁금한 사람이 있었겠지. 그지? 이게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똑같은 형태를 가져다 놓고 빛을 쪼였더니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얘네도 쓸고 있어.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태양전지라고 합니다. 태양전지는 LED의 반대 개념이에요. 스피커와 마이크가 서로 반대 작용을 하듯이 태양전지도 발광 다이오드와 세팅 구조는 똑같아요. 전류를 흘려주면 빛이 나오는 거냐,
빛을 쪼여주면 전류가 흐르는 거냐? 그거에 따라서 제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들 참 대단한 거 맞지, 그지? 지금 이 발광 다이오드에 전 지구의 전자제품 회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죠.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빨리 완성됐으면 좋겠죠. 이 완성되면 세상 바뀐다 그랬어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거기서 써요. 지금 쓰고 있어요. 니네 에버랜드 가봤어? 에버랜드 가봤어요? 퍼레이드 본 적 있니? 본 적 있어요? 밤에 막 이상한 기차 같은 거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 막 춤추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밤에 춤출 때 보면 아름다운 분장을 하고 있는 아가씨들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 몸에다가 판때기를 이렇게 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다가 이렇게 카드처럼 판때기를 이만한 걸 앞뒤로 두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춤을 출 때마다 파란색, 빨간색 막 이렇게 변해요. 이 판때기가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판때기예요. 자기 스스로 조절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빛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녀석을 인간이 찾아냈다. 얘는 이 간격을 조절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LED는 한 가지 색깔밖에 못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색깔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거지. 이런 게 빨리 만들어주면 좋겠죠. 벽지에 사용한다고 했어요. 여기 하얀색인데 졸라 칙칙하네. 그럼 버튼을 누르면 이 색깔이 바뀌는 거죠. 또 버튼을 누르면 색깔이 바뀌고요. 버튼을 누르면 무늬도 바꿀 수 있고요. 이래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벽에 이렇게 막 움직이는 벽지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 모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발광 다이오드라는 녀석입니다.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403페이지, 403번. 115페이지 403번 아래쪽에 있어요. 115페이지 맨 아래쪽에 인출 자료 보기. 자, 403번 한번 보면 PN 접합 다이오드와 저항 전지 스위치가 연결된 표를 나타낼 거예요. 자, 스위치 A에다 연결해 볼까요? A에다 연결하면 P형과 짧은 게 연결되어 있지, 그치? 그럼 A에 연결하면 역방향 쓸 수 있나요? 다시 B에다가 스위치를 아래로 내려서 연결하면 P형에서 나온 애가 플러스에 연결된 거 맞죠? 그럼 B에다 쓸 수 있어요? 순방향. 요거만 찾으시면 됩니다. P형을 플러스에 연결하면 순방향 전류 흘러요. P형을 마이너스에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A에다 연결하면 저항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요. B에다 연결하면 저항에 불이 들어온다. 됐어요? 문제 읽어볼까요? P형 접합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게 다이오드의 작용이에요. 1번을 읽자마자 동그라미. N형 반도체에서 원자값기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려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자, 단어 한번 볼까요? 원자값기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려면 됐어? 원자값기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해야 되죠.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해되니? 이번은 X. 이 워딩이 중요합니다. 한국말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전도띠에 있던 애가 원자값기로 내려와야 빛이 나오는 거죠. 이번은 X.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동그라미.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다이오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역방향. X.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전자와 양공이 결합한다. 보세요. 접합면을 통과한다. 전자가 가서 양공에 달라붙는 거죠. 이해됐니? 그래서 이 접합면을 통과한다는 말과 전자와 양공이 결합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전자와 양공이 결합합니다. 접합면이 통과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5번도 동그라미.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보세요. 순방향을 걸면 전자는 접합면을 향해서 가져오죠. 됐죠?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역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죠. 어때요? 순방향, 역방향만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117페이지. 409번이에요. 그러면 교소 반도체 X와 교소의 비소에다 밑줄 하나 넣을까요? 외우고 있니? 13족이야? 15족이야? 15족입니다. 아, 이것도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실리콘과 저마늄의 붕소와 알루미늄을 섞는 거거든요. 이 붕소와 알루미늄이 13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섞으면 P형 반도체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AS라고 써 있으니까 얘 해당되지 않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지 않겠니? 됐어요? 그래서 배열을 나는 좀 바꿔요. 배열을 좀 바꿔서 얘를 이렇게 먼저 쓰고 얘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표시해서 얘를 한 단어로 읽어요. 그러면 좀 욕처럼 변해요. 해 이렇게 읽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욕처럼 변합니다. 이런 P형만도 이렇게 외우는 거야. 됐니? 아무렇게나 외우세요. 틀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 괜찮지 않냐? 이런 아무렇게나 외워. AS라는 단어를 보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 AS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는 N형 반도체구나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럼 X, Y 이렇게 써 있는데 X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규소로만 되어 있죠. 그럼 거기다 쓰는 거야 고유 반도체. Y에는 옆쪽에 뾰족하게 나오는 거 하나 보이지, 그지? 자유전자가 하나 남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 녀석은 N형 반도체 쓰는 거예요. X는 B형 반도체니 아니요, X. 상온에서 전기 전도성은 Y가 X보다 좋다. 고유 반도체는 전류가 잘 안 흐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넣어서 전류가 좀 잘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동그라미. Y에 전압을 걸어 전류가 흐를 때 주로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자유전자가 남잖아요, 그죠? X와 Y를 접합하여 만든 안 되죠. P형과 N형을 접합해야 다이오드가 되거든요. 고유 반도체는 접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쓰는 거예요. 이게 X. 밑에도 한번 해볼까요? 410번이요. 그림 가와나는 각각 규소 A, 원소 A와 B를 도핑한 반도체의 주변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 한번 보세요. 찾아볼까요? 거기 전자라고 써있는 게 삐죽 나온 거 보이니? 그럼 N형 반도체예요. 나는 이렇게 다 점이 찍혀 있는데 하나만 빵꾸 뚫려져 있는 거 보여요? 그러면 P형 반도체예요. 됐나요? 그것만 고를 수 있다면 반도체는 쉬워요. 원자과 전자는 A가 B보다 2개 많다. 13족이고 하나는 15족이니까 2개 차이 맞지? 동그라미. 나의 전기 전도성은 순수한 규소 반도체보다 좋다. 불순물 반도체는 고유 반도체보다 전류가 좀 더 잘 흘러요. 동그라미. P형과 N형 중에 누가 잘 흐르나요? 그걸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비교는 고유 반도체랑 비교를 해요. 다는 전도띠 바로 아래에 불순물로 인한 에너지 준위가 많다. 참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외웁니다. 자, 원자가 띠가 있었어.
전도띠가 있었어. 여기 있는 전자가 올라가는 거라 그랬죠. 여기 있는 전자가 올라가면 전류가 흐른다며. 그런데 얘는 띠 간격이 좀 넓으니까 올라가기가 어렵다며. 그래서 불순물을 첨가해서 중간에 징검다리를 만들 거 아니겠니? 그 징검다리를 어디다 만드는 거냐면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다 만들 건데 아래쪽에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애가 있고요. 전도띠에 가까운 곳에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괜히 요 녀석들을 우리는 불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를 넣으면 중간에 징검다리가 생기게 되는데 얘처럼 불순물이 전도띠 바로 아래에 있냐 원자가띠 바로 위에 있냐 이걸 알아야 P형과 N형을 구별할 수 있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되셨나요? 이것도 간단하게 외우세요. 누가 더 높이 있니? 얘가 높이 있죠. 됐어요? 아무렇게나 외우는 거야. 자, 불순물이 얘가 더 높이 있지. 아무렇게나 외우세요. 됐어? 얘가 불순물이 더 높이 있어요. 그럼 얘는 불순물이 어디 있어? 바닥에 있어. 됐어? 아무렇게나 외우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이걸 외우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화학원을 배우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만 화학원을 배우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밖에 못 외웁니다. 그래서 높게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그거 N형 반도체고요. 낮게 들어있으면 그거 P형 반도체입니다. 자, 그럼 디귿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에서 전도띠 바로 아래에 불순물로 인한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진다. 전도띠 바로 아래란 얘기는 낮은 거야, 높은 거야? 높은 거죠. 그러면 N형 반도체의 어려운 뜻이에요. 디귿 동그라미. 한 번만 더 해볼까요? 411번이요. 보자마자 맞추세요. A와 B 들어있는 거 맞지? 그럼 A는 높게 있지, 그지? 그럼 얘 N형 반도체야. 나는 보면 바닥에 있지, 그지? 아무렇게나 외우는 거야. 아무렇게나 외우세요. 니네가 틀리지 않는 걸 그냥 외우는 거야. 됐나요? 그럼 걔를 보고 가는 N형 반도체구나. 나는 P형 반도체구나. 그럼 가는 1번은 X 맞나요? 1번은 동그라미 됐지? 가는 N형 반도체구나. 나는 양공이 주로 전자를 운반한다. 나는 P형 반도체니까 양공이란 단어랑 동그라미 쳐야 되죠. 동그라미. 나는 P형 반도체니까 저마듐에 13족을 넣어야 되죠. 되니 3번 X. A는 저마듐에 원자가 전자가 이 새끼 15족이니까 5개짜리를 넣어야 되죠. 4번도 X. B는 양공이니? 네. P형 반도체잖아요. 됐어요? 이해됐어? 여기다가는 15족을 여기다가는 13족을 불순물로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요거 하나는 정리해주세요. 심화과정 시험 문제에 원래 이 높게 낮게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험 문제 들어있잖아요. 모의고사나 수능에 출제될 수 있으니까 높게 낮게 이런 단어는 하나씩 꼭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여기에는 양공이 뚫려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에는 전자가 들어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해두면 시험 문제를 맞추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치?
일단 보고 P형과 N형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 문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알면 시험 문제가 조금은 쉬워진단 말이죠. 됐어요? 이 정도 되나요? 발광다이오드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자, 429번. 아, 427번 한번 해봅시다. 일단. 그림은 발광다이오드 A와 B 전구 다이오드를 연결하고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A와 B 전구가 모두 켜진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S를 열었을 때 A와 B는 모두 켜지고 전구의 밝기에는 변화가 없었다. X와 Y는 각각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에 하나이다.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거기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 그림을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쪽에 일단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놓여있죠. 얘를 A라고 했고요. 이쪽에 두 번째 B라는 애가 있었는데 하나는 X, 하나는 Y래요. 자, 도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맞지? 큰 도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구가 이렇게 켜져 있고 이 중간에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다이오드가 있는 거죠. 여기랑 합쳐지겠네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 전원은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서 빨간 빛이 나오고 여기서 파란 빛이 나오는데요. 됐니? 자, 그럼 일단 조건 하나. 발광 다이오드에서 빛이 나오려면 순방향이 걸려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스위치를 연결했으니까 플러스 극에서 쭉 연결됐을 때 누구랑 연결돼야 된다고? P형이랑요. 됐나요? 그럼 얘도 쭉 왔을 때 누구랑 연결돼야 된다고? P형이랑요. 그럼 X가 P형, Y가 N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한 번만 더요. 스위치를 연결하면 이렇게 가던 전류가 이쪽으로 꺾어져서 갈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와서 전기가 통하겠죠? 됐나요? S를 열어도 A와 B는 모두 켜진대요. 얘를 열어도 A와 B는 모두 켜진 거 맞죠? 그리고 전구의 밝기에는 변함이 없었대. 얘를 닫았을 때나 열었을 때나 닫았을 때나 열었을 때나 이 전구의 밝기가 변함이 없었대요. 되셨나요? 닫았을 때나 열었을 때나 전구의 밝기가 변함이 없대. 됐니? 이해됐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Y는 N형이니 일단 하나 맞출 수 있겠죠. Y는 N형이 동그라미. 빛의 파장은 글쎄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었어. 그러면 에너지는 누가 큰 거라고? 얘가 큰 거죠. 진동수 누가 큰 거라고? 얘가 큰 거죠. 파장은 누가 긴 거라고? 빨강 쪽으로 가야 되죠. 보세요. 색깔을 모르면 시험 문제 맞출 수 없다고 했죠. 그죠? 2번도 동그라미. S를 열었을 때 다이오드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맞아? 열면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애가 갈 수가 없죠. 됐어요? 만약에 얘를 열면 위는 계속 연결된 거 맞지? 색깔로 해줄게. 닫으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닫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하나의 기다란 도선이 연결되고요. 닫으면 이쪽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지, 그치? 됐나요? 열면 빨간 걸로 표시해볼게요. 열면 여기가 열리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열었을 때는 요렇게만 지나가는 거 맞지? 그죠? 그럼 닫으나 열으나 A와 B와 전구는 다 지나가는 거 맞지? 그러니 열었을 때나 닫았을 때나 A와 B와 전구는 불이 들어오는 거 맞죠? 여기서 빛이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얘 다이오드는 어떻게 연결을 해야 요 녀석 밝기가 변함이 없겠니? 여기까지 됐나요? 자, 4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전지해금을 반대로 연결하면 LED에는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전지해금을 반대로 연결하면 역방향으로 걸리는 거 맞죠?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4번은 동그라미. LED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보세요. 에너지 누가 크다고? 파랑이 커요. 그죠? 에너지는 파랑이 커요. B가 크죠. 5번도 동그라미. 3번 정답 되겠네요. 됐니? 그럼 시험 문제 뭐라고? 자, X를 열면 이쪽으로 지나가는 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 다이오드에는 전압 자체가 없죠. 됐어요? 전압 자체가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 순방향, 역방향, 전압이란 단어조차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스위치를 열면 다이오드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아니요. 전압 자체가 아예 걸리지 않는다. 3번 X. 됐나요?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429번. 자, 빨간 빛이 나왔대요. 전류 플러스 X와 Y. 자, 어느 극에 뭘 연결하면 되겠니? 어느 극에 뭘 연결해야 된다고? 전원장치에 플러스 되어 있는 거 맞지? 그럼 플러스의 동그라미. 그럼 그 플러스에서 나온 애가 X에 연결된 거 맞죠? 그럼 X는 누구여야 돼? P형이요. 그럼 Y는 N형이요. 됐나요? 자,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LED가 빛이 나오려면 반드시 순방향으로 일단 걸어놔야 한다고. 그럼 순방향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문제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아, 플러스에 P형을 연결해야 되는구나. X는 P형 반도체. 끝. 기억 동그라미. LED에는 순방향이요. 리얼 X. LED에서 양공은 X에서 Y 쪽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순방향이면 양공은 어디서 어디로? P형에서 N형으로. 됐어요? P형에서 N형으로. 순방향이니까 P형에서 N형. 그럼 만약에 그 문제에 LED 내에서 전자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N형에서 P형으로 됐죠? 어때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제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합치면 한다고 우리 시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방향을 정확하게 LED를 시험 문제 내는 이유는 너 순방향 제대로 알고 있니? 플러스와 P형이 연결된다는 사실 알고 있어? 거기서 한 칸 더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 갈광 다이오드가 그냥 다이오드보다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파장 에너지 진동소에 대한 내용도 신경 써야 하니까요.
됐나요? 밑에도 한번 볼까요? 전원장치를 직류 전원장치에서 교류 전원으로 바꾸어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직류로 연결하면 플러스가 계속 P형에 연결돼 있죠. 그죠? 그러니 계속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교류는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했어요. 계속 바뀌면 순방향, 역방향, 순방향, 역방향 계속 바뀌지. 그럼 순방향일 때 빛이 나오고요. 역방향일 때 빛이 안 나오지. 순방향이면 빛이 나오고 역방향이면 빛이 안 나오죠. 그럼 계속 이렇게 바뀌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 깜빡. 됐어요? 교류로 바꿔 연결하면 LED는 깜빡거립니다. 이걸 사용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있어. 요것도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얘네 아빠 자동차를 타면 이렇게 타고 가잖아. 그때 아빠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 깜빡이를 켜죠. 그죠? 그때 소리 들어봤어요? 띡띡띡띡 이런 소리가 들리지. 좋은 차는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커서 확실하게 들리면 옳은 차야. 탔는데 띡띡띡띡 이러면 옳은 차야. 이러면 좋은 차예요. 아무튼 소리가 나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동차는 교륜이 직륜이. 니네 자동차에 코드 꽂고 달리는 거 봤어? 이상하지 그지? 자동차에 졸라 큰 배터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의 전류는 전부 다 직류예요. 그럼 직류면 깜빡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한쪽 방향으로 계속 전류가 흐르니까. 그럼 깜빡이를 할 때면 어떻게 하는데 스위치를 연결했다 띄었다를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딱 내리면 스위치가 자동으로 틱틱틱틱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그럼 이거 할 때마다 깜빡깜빡거리는 거거든요. 그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 할 때 소리 나지? 그 소리가 나는 거야. 됐어요? 인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겠니? 근데 요즘 좋은 차는 깜빡이를 켜면 뒤에 램프가 흐드드득 흐드드득 이렇게 켜지거든요?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흐드드득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LED마다 다 시간 차이를 두는 거죠.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시간 차이를 두면 흐드드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인간이 시간을 조절해서 만드는 거죠. 장난 아니지, 그지? 그런 걸 하나씩 다 공장에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LED만 만드는 공장, 겉에 틀만 만드는 공장, 전선을 연결하는 공장, 전구만 만드는 공장, 그것들을 합쳐서 생산하는 공장. 그러면 헤드램프 하나를 만드는데, 라이트 하나를 만드는데 여러 개의 공장에서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하는 거지. 그래서 자동차에 전부 다 각각 끼우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예요. 이 녀석의 다이오드가. 깜빡거리고 불 들어오는 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TV, 핸드폰, 노트북, 아이패드, 니네 자동차에 깜빡이는 거, 전구에 깜빡이는 거, 니네 집에 형광등 다 LED로 바뀌고 있죠, 그죠? 전부 다요. 우리가 지금 빛이라고 사용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LED로 바뀌고 있습니다. 태양에서 온 게 아니라 반도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눈의 피로가 좀 덜하다. 됩니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배워줍시다. 잠깐 쉴게요.